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다시 찾아뵙고요. 아유, 시간이 참 빠릅니다. 1년 마무리하고자 귀한 분들 모시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나 좀 이슈도 점검해보고 2025년 경제 트렌드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시죠? 뭐 너무 바쁘신 걸 아는데 아니요. 저희 채널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기꺼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지난번에 한번 포럼장에서 우연히 다른 회사 포럼장에서 잠깐 뵀었는데 너무 짧게 그냥 마주치기만 해서 아쉬웠다가 또 이렇게 우연히 이게 강연하는데 맞아요. 그 어디언스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일부러 제가 마이크까지 넘겨주시고 질문을 했죠. 그러게요. 맞아요. 앵커 자리에 앉으셔야 될 분이 객석에 앉아 계셔가지고 반가웠어요. 제가 사실 연말연초 항상 실장님이 생각나는 이유는 매년 벌써 몇 년째인지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매년 경제전망서를 내시잖아요. 네. 경제 전망을 보고서로 따지면 한 15년째 되는 거고요. 보고서까지 하면 현대경제연구원부터 보고서로 따지면 15회째 되는 거고 경제 전망서로 따지면 이제 7번째. 일단 그러면 내년도 경제 트렌드 책 내신 거 위주로 얘기를 하기 전에 결자 해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좀 어땠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2025년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슈 탑3 경제계에서 꼽는다면 실장님 지금 딱 생각나는 거 한 3가지 정도 뭐가 있을까요? 이제 경제 회고죠. 그러니까 2024년을 한번 회고해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 그게 날. 혹시 8월? 그게 8월 5일 블랙 먼데이. 어떤 현상일까를 좀 정리를 해야 맞아요. 그런 현상이 또 온다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그날이 더 생생한 이유가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그 다른 이제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는데 하필 그날 제가 방송인 거예요. 분위기 초토화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다음 날 반등할 줄도 모르는 상태고 당연히 더 하락할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되돌아보니까 그때를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날 하루 좀 스타가 됐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블랙 먼데이가 찾아온 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내던진 거죠. 특히 이 샤메 법칙을 가지고 그때 그 날만 한 몇백 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왜 그 샤메 법칙을 가지고 그 수많은 룰들이 있는데 그 유독 샤메 법칙에만 의존해서 이게 경제 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경제 위기라고 진단 내리고 내던지는 액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진단한 사람들은 내던진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경제 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소뚜껑 보고 놀란 거다. 이것은 일시적인 그 현상을 놓고 잘못 판단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되는 장에 내던지는 게 아니라 기회로 삼는 판단이 맞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제 채널이든 여러 공중파 방송이든 제가 심지어 9시 뉴스에서도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날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사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것은 경제 위기의 신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실제 주가가 반등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구글 메인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타처럼 이렇게 평가가 됐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기억에 더 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거대하게 불어닥치는 그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해야 되는데 대공황 온다라는 그런 유튜브 썸네일은 조회수가 100만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근거가 있는가? 유튜브에서 발언하는 그 대공황 올 거다, 경제 위기 올 거다라는 그 말이 정말 신뢰가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저성장 고착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무시돼도 되는 건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대공황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 다시 복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어떤 샤메 법칙 얘기를 참 많이 하다가
어떻게든 이거를 실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하락 원인에 대해서 하니까 얘기 또 그날 많이 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고 그 네. 엔캐리의 규모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로직으로 막 비관론이 엄청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그런 비관론적인 부분도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미래로 한 발짝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미국 3분기 성장률이 2.8%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그 거대한 배가 200km로 달리는 거예요. 2.8%면. 그렇죠. 네, 맞아요. 경제 위기라니요. 노랜딩이에요, 노랜딩. 네. 그 하루 급락을 했었던 날로 또 새로운 인사이트와 또 답답하신 말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8월 5일 블랙 먼데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해주셨고 또 하나 꼽는다면 뭐 있을까요? 역사가 바뀐 날이죠. 저는 이제 항상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금리로서 시대를 구분하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들의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금리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약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9월 1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9월에 금리 인하 이것을 꼽고 싶네요. 예, 사실 이것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에 일단 한번 금리 인하한다는 컨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뭐 밀리고 하다 보니 하반기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할까 말까 뭐 하다가 9월에 뭐 비컷이 나왔고 결국에는 좀 어떤 인사이트로 이 이슈를 바라보고 계신 거세요? 일단 첫 번째는 피벗이라는 것을 단행했다라는 거. 근데 이 피벗이라는 것을 왜 단행했을까? 역시 이 피벗의 성격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금리 인하할 때마다 경제 위기 왔었다. 저는 정말 이 얘기를요 공중파 방송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공식처럼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11번 정도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9번 정도 경제 위기가 왔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 인하 있으니 경제 위기 올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역시 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또 변호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합니다. 가장 쉽게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밖에 비가 와요. 뭐 준비하셨습니까? 우산. 우산 준비하면 밖에 비 옵니까?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위기 와서 금리 인하한 거지. 금리 인하해서 경제 위기 온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팬데믹 경제 위기조차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와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했었던 것이지. 금리 인하해서 팬데믹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역사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리 인하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런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기부양적 금리 인하라고. 여러분 팬데믹 때 금리 인하를 어떻게 했냐?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를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정식 FMC 회의 날이에요. 원래. 근데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FMC 위원들 12명을 우리나라처럼 이제 땅덩어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일요일 날 갑자기 모아놓고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비컷으로. 비컷 금리 인하하고 정식 회의 날 또 인하합니다. 맞아요. 그런 성격의 서둘러 금리 인하하는 게 경기부양적 금리 인하고요. 지금처럼 금리 인하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 물가가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고용이 지금 불안한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월에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중립금리를 찾아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이런 통화정책 기조는 통화정책의 정상화입니다. 맞아요. 다른 금리 인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완화의 시대가 아니라 피봇의 시대임을 알리는 하나의 역사적인
시작점이다. 네. 뭐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 올 때 물론 금리 인하도 있었죠. 네. 근데 그때는 딱 짚어주신 그 포인트가 맞는 게 우리도 표현할 때 금리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네. 확 내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올릴 때는 계단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의 반응들이고 그렇죠.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진짜 언제 하는지도 가늠을 했었고 네. 아 인플레랑 고용 지표가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 이거 해봐라. 네. 그리고 이제 예.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예.